자, 이번에는요.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딱 한눈에 보니까 정치인이 2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또 나왔군요. 자주 나오는 인물인데 또 나왔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첫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표 찍은 이낙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다른 당선인들 앞에서. 문심 잡고 당권 도전을 생각하는 건가. 어제 당권 도전 얘기는 거의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심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굳이 대통령 내외께서 종로에서 저를 찍어주셨어를 강조한 거예요. 내주 초 당대표 출마 선언할 듯하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나가는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측근은 친문 세력 잡아야 대선에 쉽다. 이런 판단이 있다. 그리고 당대표는 홍영표 의원식 의원과 대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오면 출마 포기, 뭐 이런 의사가 좀 알려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당권, 그러니까 당대표에 도전하는데 이번 당대표가 조금 어떻게 보면 독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낙연 전 총리는 당권 도전을 망설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선 1년 전에 대선에 출마하시는 분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당 규정이 있어요. 그럼 지금 당대표가 돼서 대선 1년 뒤면 내년 초 3월쯤 되거든요. 그러면 한 7개월 당대표하고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2년 임기인데. 그래서 당대표가 돼도 6, 7개월 정도밖에 한시직으로 그치니까 이게 고민이 됐었어요. 그런데 당권 도전을 결심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마로 정한 당내 세력을 다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 내용이요. 벌써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심을 좀 하고 계시다는. 잠깐만요. 연합뉴스 봤는데요. 대체로 맞습니다. 네. 더 드릴 말씀 없어요. 다 나왔더구만요. 예. 오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워크숍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자,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이낙연 장고 끝에 당권 도전 공식화. 뭐 방송 보셨죠? 영상 보셨습니다. 지금 저 정도 얘기하면 뭐 한다는 얘기죠. 당권 도전 공식화로 좀 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해야 할 일. 여기 보면 민주당 21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냈는데,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 표 받고 당선됐습니다. 이걸 또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럼 박찬환 교수님하고 윤영걸 대표님께 질문을 좀 미리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저를 찍었습니다. 저를 찍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해야 할 일, 과연 무엇일까? 자, 쓰신 분은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환 교수님께서 고민 쓰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뭐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뭡니까, 그거? 그동안의 민주당을 보면 조국 사태부터 이번 윤미향 논란까지 예. 강경 지지층과 여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비춰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당권에 도전하려고 지금 이제 결심하고 예. 지금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당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까지 강경 지지층과 여론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라 눈높이 여당.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는 여당. 그게 입법과 정책과 뭐 윤미향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이슈를 진행하겠다. 당대표로서 이제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 당 체질을 만들겠다. 약간 이거는 반성의 의미가 있나요? 지금까지 눈높이에 좀 못 미쳤다? 이건 당의 체질과 당의 중심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느냐의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의 핵심 세력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386 세력, 운동권 세력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눈높이 정치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부합하는 이런 정치를 하게 된다면 짧은 기간 동안 당대표를 하지만 명분과 실적 그걸 가지고 나중에 대선에서 중도층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후보로 또 여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당 이런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부분을 좀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윤용호 대표님, 대통령 내외 표를 굳이 거론한 이유, 그리고 할 일이 있다. 뭘까? 분석 좀 해주세요. 할 일이 있다는 저는 뭐 대권 도전이라고 봅니다. 어. 대권 도전을 해서 예. 당권에 도전하는데 예. 당권 도전하는데 이낙연 전 총리의 제일 약점이 당내 지지 세력이 좀 약하잖아요. 예. 자기 계보가 좀 약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내외가 지지한 예. 대통령 내외가 나를 찍은 뭐 증거는 없지만 예. 찍었다 이렇게 하는 거. 대통령이 찍었으니까 친문 세력도 좀 나를 찍어라. 뭐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친문이 자꾸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내외가 나를 찍어준 사람입니다. 이겁니까 그렇죠. 지금? 대통령 내외가 찍었는데 너희들도 당연히 나 찍어야지. 뭐 이런 뜻 아니고 대권 도전을 하겠다는 건 예.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총리하고 그다음에 선대위원장하고 당 대표하고 너무 레드 카펫만 가는 거 아닌가요? 예? 다른 경쟁자들은 그럼 뭔가요? 너무 레드 카펫만 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당내 코로나19 뭐 국난국복위원장 이런 자리 좀 맡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해서 예. 오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6, 7개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 대표 된 다음에 자기 측근 뭐 임명한 사람도 그만둘 때 다 같이 그만둬야 되나요? 저는 저는 욕심이 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대권 말뚝박이라고 쓴 거는 예. 톨스토이 소설에 예. 걸은 만큼 예. 말뚝박은 딱 너한테 줄게 그랬더니 너무 멀리 갔다 돌아와서 말뚝 앞에서 죽은 소설이 있어요. 앙드레라는 농부가. 비유를 굉장히 좀 강한 심한 비유를 뭐 하셨어요, 강한 지금. 비유긴 하지만 예. 이낙연 전 총리가 난 너무 욕심 부린 거 아닌가 싶어요. 대권은 시대적인 소명과 역경 극복 스토리 예. 이거 갖추면 저절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모든 거를 다 선점하려고 말뚝을 일찍 받으면 말뚝이 녹슬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당 대표 나가는 거는 조금 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대권 도전 1년 전에는 당권을 내놓으라는 얘기는 예. 가급적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 원칙에 저는 좀 따르는 게 좋겠다. 다른 대권 주자들 예. 뭐 그 김부겸 의원이라든가 예. 지금 총리하고 있는 분이라든가 여러분들 뭐 우원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레이스를 좀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해야지 너무 저는 말뚝을 빨리 박아놓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약간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나온 발언으로는 뭐 당권 출마는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 이후의 움직임. 뭐 오늘도 그러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 좀 나올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김종인 무엇을 내놔도 놀라지 말라. 어제 미래통합당 조직위원장들, 거기에는 낙선자도 있고 당선자도 있고 막 이런 미래통합당의 조직을 책임지는 분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비대위에서 무엇을 내놔도 놀라지 마라. 무엇을 내놓길래 이렇게까지 얘기한 걸까요? 그리고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30대 3명 전진 배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통합당 비대위 파격보다는 안정 아니냐. 쇄신 과시보다는 실무에 힘을 실은 듯하다. 여기 뭐 김미애 당선인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이죠. 부산에서 당선되는데 뭐 여성 2명, 4달 업무 시작, 당명을 바꿀 듯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요. 내용 좀 보면 지금 사실 어제 이 조직위원장들에게 어떤 연설일까요? 뭐 강연일까요? 그 내용은 비공개했는데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다 나옵니다, 내용이. 소개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위로 갑니다.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조적 파괴 이런 걸 그동안 강조했는데 과연 무엇일까? 궁금증을 자아냈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내용이 하나가. 42일 만에 돌아온 김종인, 보수, 그리고 자유우파 같은 이런 말도 쓰지 말라. 이거 필요 없다. 뭐 우파, 좌파, 뭐 중도, 보수 이런 말 쓰지 말라. 우리는 그냥 국민 전체만 본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이 빨리빨리 적응을 하지 않으면은 유권자의 사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 그런 얘기했어요. 이준석 최고위원, 2012년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과 같이 비대위원, 비대위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앞에 기사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뭔가를 내놔도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놀라지 말라고 뭔가를 내놔도. 뭡니까 그게?
수정 좀 해주세요. 이분이 2012년에 저랑 같이 비대위원 하면서 예. 사실 주장했던 것 중에 관철된 것도 있고 관철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관철 안 된 거의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은. 가장 그때 핵심이었던 게 보수 삭제 논란이었습니다. 정강정책에서 그 당시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예. 보수라는 단어를 삭제하느냐를 가지고 지금도 기사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념적인 좌표를 어디 찍을 것이냐. 제가 이걸 비교하는데 항상 그 운동장에서 학생들 정렬시킬 때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간의 넓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가운데에 가까운 지형의 기준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본인의 이제 표어처럼 사용했는데 예.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한테 각인이 많이 된 상태이고 그 신선함이라는 것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정책적 지향점을 갖고 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의 저서나 아니면 여러 강연 내용 이런 걸 봤을 때 예. 기본소득 담론에 가까운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소득 담론이라 하면 이번에 재난수당도 있었지만은 예. 그 여러 가지 버전이 사실 존재합니다. 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대만계 출신으로 선거에 들어갔던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이 갖고 왔던 미국에서는 UBI라고 하거든요. 근데 UBI라는 그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예. 한국에서도 다양한 버전의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쟁이 뭐 이재명 지사도 한 가지 버전을 이야기하고 예. 있고요. 뭐 김경수 지사도 이야기했고요. 그것에 맞서는 대응 지점이 하나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보수 측에서 있는 어떤 뭐 전략가들의 담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타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보수를 만약에 삭제를 한다 어떤 규정에서 그거는 사실 앞선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유우파 얘기를 참 자주 했거든요. 완전히 다른 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그래서 약간 이제 예. 미래통합당이 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합당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미래통합당의 당원당규 아니 그 정강 정책에는 보수라는 단어가 삭제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예. 통합 과정에서 워낙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예. 모르고 지나갔던 것인데 아마 그런 어떤 탈이념화라는 과정을 더 가속화할 것이고 예. 아마 정책 전반 그리고 뭐 발언 전반에서 아마 보수라는 단어를 많이 지우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보수, 뭐 진보, 중도, 좌파, 우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또 강조를 한 겁니다. 김종인 비대위체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